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집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은 황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네네. 황하나 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에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미 이전에도 마약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 받은 적도 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재판이 끝난 뒤에 취재진에게 불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아쉬운 상황이네요. 네. 이 소식이 이제 MBC가 연속 보도로 해서 사실 많이 좀 알려드렸던 소식이잖아요. 네네. 녹취를 저희가 단독으로 공개를 했었죠. 이 혐의 관련해서. 네,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뉴스데스크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선곡이 정말 대단했어요. 지금 역대급 선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후드 멜로님이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아니, 다들 노래가 더럽다고 하시는데 이 노래가 더럽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지금 아시잖아요. 공감하긴 하는데 지금 재입대하는 꿈을 꾸겠다고 지금 다들 굉장히 근데 정작 신청하신 분은 안 오신 것 같아요. 신청하신 분이 혹시 군인은 아니시죠? 설마? 난도 레이더님이거든요. 설마 군인이 신청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굳이. 네. 근데 오랜만에 그래도 군가 들으니까 약간 옛날 생각나면서 추억이 적긴 합니다. 아련하다고 하신 분 계셨습니다. 네. 한 10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 네. 김탈룡님도 난 좋았는데 간만에 아련한이라고. 이게 남자들은 진짜 군가 들으면 옛날 생각 나거든요. 네. 공감이 전혀 안 돼요. 네. 심태선님이 신청곡 어디다 내야 하나요 하셨는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캡처를 하든지 받아 적든지 해서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남겨주세요. 김희준님이 성지영 기자님 케이스 바꾸셨네요라고 하셨는데 케이스를 안 하신 거죠 지금? 네, 지금 케이스가 자꾸 미끄러져가지고요. 제가 그냥 케이스를 뺐어요 지금. 저희가 본의 아니게 이제 브랜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반한님도 멸공 듣고 하들짝 놀라셨고 KJJ님께서 오늘 이선영 아나운서 나오는 날이네라고 예고해 주셨어요. 심태선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신청곡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어놓고 내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환님이 아바 팬이신가 봐요. 아바의 노래 부탁하셨어요. 네. 오늘 목요일 뉴스프리데스크 많은 분들이 오늘 꽤 들어오시네요. 네. 이분을 혹시 기다리면서 들어오시는 걸까요? 첫 코너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선영 아나운서의 손경제 새해 첫 시간 시작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목요일에 나와서 좀 새해 인사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새해 처음으로 뵙는 거니까 인사를 이렇게 한번 드려봤고 오늘도 혹시 신년 특집입니까? 저희가 3일 동안 신년 특집을 했거든요. 오늘은 그냥 제 이선영 특집. 이선영 특집. 이선영 특집이고 그리고 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제 집에 잘들 들어가셨어요? 저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두고 갔어요. 아예 현명하셨네요. 창을 딱 열었을 때 여러분한테 눈 많이 온대요 하고 딱 나갔는데 이거는 차를 가져가면 큰일 날 상황인 거예요. 저는 집에 가깝거든요. 한 회사에서 15분 정도? 그냥 30분 걸렸어요. 2배 딱 걸리더라고요. 30분이면 양호하네요. 지금 들려오는 그렇죠. 저는 사실 어제 이렇게 1시간 그래도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갔는데도 이제 연착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가서 이게 실시간 CCTV 상황 볼 수 있잖아요. 교통 상황. 막 눌러보면서 상황을 봤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진짜 심각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차를 몰고 가는데 계속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몰고 가면서 거의 20으로 놓고 달리면서 차를 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제 실제로 차를 버리고 그냥 걸어서 간 분들 많더라고요. 그냥 도로 세울 수 있는 데 그냥 세워버리고 걸어서 집에 갔다 중간에 대중교통 이용했다 했는데 저는 이제 새해고 해서 손에 땀나게 어제 새벽 2시까지 회사에서 준비했어요. 이 원고를 혹시 준비하셨어요? 네, 여러분께 유용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그냥 새벽 1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예리해서 빨리 넘어가야겠다. 네네. 코스피가 장중 3천을 어제 돌파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들뜨고 축제 분위기 이런 소식이 거의 없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이 소식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들뜨고 화나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왜 아니요. 우시는 거죠? 두 분은 주식하세요? 저 합니다. 저 근데 네. 안 하다가 네. 이 진짜로 송경제 시간에 뭐 카카오 얘기하고 저번에 예전에 네, 작년에 네, 네. 그쪽 그때 공모주 얘기 나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시작했어요. 아 정말요? 그럼 제 덕이네요. 응. 어. 근데 심지어 저는 또 깜도 있는 게 많이 투자했어요. 오, 네, 좋습니다 요즘. 여기야. 그래서 이렇게 활기한 거. 그래서 하나구나. 예, 요새 예. 좀. 네. 아우, 부럽네요. 저는 연말에 이 랠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다 팔았어요. 왜 팔으셨어요? 네. 아니 뭐 이래저래 해서 뭐 팔았는데 네. 그 뒤로 계속 올라가네요. 네. 그 희비가 엇갈렸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주식 이야기가 요새 안 하는 그 무리가 없을 정도로 대다수 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럴 만도 한 게 이렇게 코스피가 3,000선을 넘은 게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 역사가 시작한 이래 최초의 그렇죠. 일이고요. 네네. 또 이제 2007년에 2,000을 돌파했는데 이때로부터 계산을 해봐도 이 1,000포인트가 오른 게 13년 5개월여, 그러니까 한 1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네. 모두가 주목을 할 만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시작할 때도 3,030으로 뚫고 시작했고 종가도 처음으로 3,00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3,031.68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정철진 경제평론가의 얘기를 나눴을 때도 언제 뚫어도 놀랍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네. 사실은. 그런데 며칠 만에 그러니까요.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게, 그리고 사실 지난 한 해 증시가 어마어마했던 게 작년 1월 2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제가 봤는데 2,175.17. 그러니까 뭐 한 해 만에 사실은 그 13년 5개월이 걸렸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는 고만고만했던 거예요. 사실 2000 넘고 나서는.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3월만 해도 1,400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불어난 올랐으니까 거죠. 사실 네. 미친 거죠. 어떻게 보면 증시가 미쳤다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로이백님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성지영 기자가 팔아서 오르는 거라고. 여러분 저와 반대로 예. 하시면 돼요. 네. 성반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지영 반대로 하는 꿀이다. 선반꿀. 기억하시고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그쵸. 많으실 텐데,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주가가 치솟 고있니? 3,000을 어떻게 돌파했냐?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많이들 언급이 돼서 아실 텐데 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지금 뭐 고용이나 우리 소상공인 경제,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이 주식 시장에 비해서 너무 침체되어 있잖아요. 좀 그래서 힘들죠. 좀 네. 괴리가 느껴지셔서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침체된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개인들도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에 일단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일단 많이 풀린 게 주가 상승의 어떤 기반, 환경을 마련하게 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이 좀 뭐 사실 개인들의 힘이라고 이번 장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도 그 얘기가 좀 나왔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2007년에는 뭐 큰손 외인들, 맞아요.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이끌어낸 장이었다. 그러면은 뭐 이번에는 동학 개미가 주도하고 만든 장이다. 한마디로 개인들이 장을 만들어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큰 손 하면은 외인과 기관을 뽑았는데, 이제 개미들도, 그러니까 개인들도 엄청난 양의 자금을 주식시장에 이제 투입하면서 더 이상 뭐 큰 손이 아니게 된 거죠. 사실 뭐 일단 지금은 기관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팔아도 개미들이 다 떠받치면서 더 많이 그렇죠. 사들이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예 주가에서 이제 완전 큰 손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어제만 보더라도 이제 오전 9시 기준에 개인이 2,19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산 반면 기관과 외인들은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제 3,000 돌파도 이렇게 외인과 기관들이 판 데 비해서 개인들이 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지난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이 24조 5천억, 기관은 25조 5천억 팔아치울 때 개인은 그 둘을 합친 것만큼 거의 47조 4천억 원을 사들이면서 이제 코스피를 떠받쳤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죠. 네, 뭐 사실 이 정도면은 사실 개미라고 부르는 이유가 소액으로 되게 하는 개인들을 가리키는 용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미라는 용어가 맞지 않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네. 거의 뭐 황소 개미라고 해도 부족할 정도로 지금 개미들의 활약이 대단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주식을 안 하다가 이번 이렇게 주가가 좋다고 해서 시작을 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키움증권에서
지난달 12월에 계좌가 몇 개나 열린지 아세요? 몇 개요? 지난달에 39,000개. 아니, 지난달에는 아니군요. 예. 50만. 하루 만에 39,000개, 5일에 39,000개고 작년 12월에는 50만 개가 열렸대요. 신규 계좌. 10만 개라고 하면 엄청난 거죠. 예. 한 사람당 한 개씩이니까. 네. 그러니까 안 했던 분들도 아 이렇게 장이 좋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실 신규 계좌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좌 수가 된 것 같고 또 마이너스 통장 맞아요. 뚫어서. 마이너스 통장도 많이 네. 뚫어가지고 투자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빚까지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경향을 일컫는 신조어도 작년에 생겼잖아요. 빚투라고 빚 그렇죠. 내서 투자한다라는 뭐 미투와 비슷하게 나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빚투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새해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대출 과열 양상이 보이고 있다는 업계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금융당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대출 총액을 규제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대출하면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해에 한 2조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1월 1일, 2일, 3일은 휴일이었고 이제 월요일이었던 4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이 2조 중에 17% 그러니까 3,400억 규모의 신용대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미 이렇게 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조지 마이클님이 이번 장은 유튜브의 힘입니다. 유튜브가 없었으면 정보가 없어서 개인들이 이렇게 못 들어왔을 거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전성기님이 주가 3천이 몇 년 만에 온 건지 아시나요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13년 5개월 만입니다. 근데 이 3천이라는 건 사실 처음이잖아. 2천에서 지금 3천 낸 게 13년 만인 거죠. 2천에서 3천 낸 거 13년 5개월 만이고 3천은 사상 처음이에요, 사실은. 네. 네, 여기서 빚내서 주식하지 마세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사실 뭐 꼭 이 신용대출이 사실 작년 연말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올해 초가 되면서 이제 대출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기다렸다가 내신 분들도 많아서 그렇게 몰린 분도 있을 거고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급전 필요하셔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요새 영끌이라 그러죠. 뭐 맞아요. 이것저것 끌어서 이제 부동산 뭐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다 주식 투자로 갔다고 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분석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일리가 있죠. 모든 대출이 주식에 쏠렸다라고 분석하긴 무리가 있지만 이제 지난해 왜 핫했던 IPO 공모주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SK 바이오팜, 카카오 게임즈, 또 빅히트 이런 공모주 청약 기간에 실제로 반복적으로 신용대출 수치가 올라갔던 그런 이력들을 봤을 때 이 대출이 이 코스피 지수 상승의 연료가 된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금융권의 분석이 있었고 또 한국은행도 이 신용대출 증가 원인을 분석해봤는데 네. 지난해 한 해 동안 뭐 물론 주택시장 뭐 정책에 따라서 이제 대출을 급하게 받는 수요가 늘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주식 매매 자금을 원인으로 꼽기도 한 걸 보면 적자는 영향이 있었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비투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스피님께서 빚내서 주식해서 자기 성공했다고 1,400대 영끌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코스피 견인의 동력이 대출이라고 하면은 사실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걸 갚게 될 때는 매도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되면 이제 다시 주식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레버리지의 위험성, 뭐 이렇게 대출을 해서 비투했을 때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사실 대출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한 게 별 위험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일단 하락세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기관과는 다르게 큰손 기관과는 다르게 개인들의 경우에는 이 빚진 게 너무나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조님께서도 계속해서 비투 너무 위험하다. 영끌해서 대출해서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 주고 계신데 네. 뭐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 간의 괴리가 너무나 크고 또 역사적으로만 보더라도 3천을 뚫은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과열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즘에 주식을 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도 주식을 안 해서 받는 맞아.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나만 바보 된 거 아니야? 나만 바보 아니야? 나만 호구 아니야? 왜 나만 안 했지? 막 이런 생각해서 뒤늦게 막 섣불리 뛰어들 수도 있는데 사실 안 했던 분들은 그냥 안 하는 게 상책인 맞아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게 돈 버는 길일 수도 있고요. 맞아요. 사실 선택이긴 하지만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조언은 사실 그냥 네, 한 귀를 두고 한 귀를 흘리세요. 네, 성반꿀 기억하시고요. 저도 부자 되고 싶고 보시는 분들도 부자 되고 싶고 여기 두 분도 부자 되고 싶으시겠지만 네. 어쨌든 투자라는 거는 예상치 못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꼭 신중한 투자를 여러분도 하시길 저희가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소식 알아보죠. 두 번째 소식도 주로 시작하는 건데 주. 네. 네. 주식, 술 얘기일 것 주. 같죠? 네. 아, 아마 요새 한국인들이 가장 꽂혀 있는 두 가지가 주식과 주. 음. 술일 것 같은데 예. 두 분은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오래 길게 먹으면 소주 한 병 정도, 오. 서너 시간 정도 먹으면 약합니다, 되게. 예. 네. 이거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저는 뭘 아니요. 먹어도 한 잔밖에 못 마셔요. 아, 진짜요? 주량이 이렇게 오. 분해 요소가 없어가지고. 많이 시도를 해보셨는데도 이게 몸이 안 받는 기자니까 사실은 많이 시도를 그렇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네. 저 아. 가게에 DNA가 없네요.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고 김민호 아나운서도 그렇고 저희가 동기다 보니까 술을 자주 먹잖아요. 네. 저희 둘 다 주량이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잔만 마셔도 이렇게 빨개지고 얼굴이 지도 그리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집에서 이렇게 일과 모두 끝내고 들어가서 한 캔 딱 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좋죠. 혼술을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뭐 성경제에서도 뭐 코로나19다 뭐다 해서 이제 혼술이 트렌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급기야 편의점에서 소주 품절 사태가 났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편의점 가면 사실 냉장고에 소주 종류별로 쫙 그쵸. 전시돼 있고 그런데 아니, 사실입니까? 노재필 기자가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약간 상암동 쪽에서는 그런 의혹을 좀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요. 물 예. 대신 드시잖아요. 그래서 엄청 드시죠. 네. 술을 얼마 드신 거예요, 지금? 농담이고, 그러니까 모든 소주가 모든 편의점에서 품절 대란이 났다.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제 어제 업계에 따르면 이제 편의점 중에 CU에서 참이슬과 진로의 공급 물량이 눈에 띄게 딸렸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건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제 길어지고 있잖아요. 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서 음식점이나 식당이 닫으니까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언제 끝날지 몰라서 쟁여두는 그 수요까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쟁여두기 또 이 부부간에 계속 이렇게 뭔가 집에서 술 마시고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게 얼마나 확산됐으면은 편의점 물량 사태 부족한 사태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주를 포함한 이 주류, 뭐 음료류는 업소용이랑 가정용이 좀 별도로 생산 라인이 따로 있거든요. 저희 보면 이제 가게 가면 업소용 이렇게 라벨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소주 생산 업체인 하이트 진로도 이제 성지영 기자가 짚어주신 이 이유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업소용과 또 가정용이 생산 라인이 달라서 지금 가정용은 공장은 풀가동하고 있는데도 물량을 좀 제때 공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가정용과 업소용이 45대 55로 업소용이 조금 더 많았는데 현재는 가정용을 65% 비율로 생산하고 있는데도 물량이 딸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혼술, 뭐 다른 분들은 홈술이라고 해서 이제 집에서 혼자 많이 먹는 술을 의미하는데 이게 약간 즐거운 트렌드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좀 슬픈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밖에 못 나가고 친구들 못 만나고 파티 못 하고 이래서 이제 혼술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참 코로나가 이 술 문화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네. 그러니까 김민호 아나운서 말처럼 코로나 우울증, 그러니까 뭐 코로나 블루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 우울증 영향도 있는 것 같은 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뭐 문화생활, 레저생활이 다 위축되고 제약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 등 취미 레저 활동에 쓰는 금액은 8년 전 수준으로 시장이 위축됐다고 하고요. 반면 이제 그래픽을 함께 보시면은 가구당 술, 담배 소비액은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서 4조 2,975억을 2020년 3분기에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월 평균 지출액까지 보면 주류가 19,651원, 담배가 23,329원으로 소비액 역시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사실 1인 뭐 가구당 술값을
평균적으로 2만 원씩 계속 지출한다는 건 생각보다 큰 돈일 수 있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진정아님이 즐겁지는 않아요 혼술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사실 이 혼술 트렌드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런 술 같은 게 좀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 마시면서 얘기 나누면서 마셔야 되는 건데 그만큼 소상공인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해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렇죠. 혼술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어딘가 가게든 음. 식당이든 안 간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못 가는 것도 있죠. 지금 9시 네. 이후에 영업을 못 하니까 이제 코로나 좀 상황 때문에. 네. 무슨 통계 얘기만 하면 항상 이런 결말인 것 같아서 이제 언론 좀 상황이 좀 나아져서 손경제에서 아 작년엔 이랬는데 올해 이렇게 반전이 됐어요 나아졌어요 하는 이런 아이템 특집으로 한번 언론 좀 구성을 한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여기서 헬리신님이 집에서 혼술하면서 프리데스크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엄청 하셨습니다. 많네요. 지금 이주님도 혼술 즐기는 분 많은데 퇴근해서 자기 전에 한잔 하는 거 엄청 좋은데라고. 맞아요. 네, 저도 좋긴 좋아합니다. 좋은데 제가 어디서 글을 봤는데 알코올 그 의존증의 첫 번째 증상이 혼자 술을 마시는 거래요. 그래서 그럼 줌으로라도 예, 서로 같이 맞아요. 네, 그것도 좋은 화상으로라도 방법이네요. 연결하면서 마셔야겠네요. 정말. 예. 프리데스크 보면서 마시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희 네. 다시 보기도 다 있거든요. 네, 이선영 아나운서 맞아요. 지난주 뭐 지지난주 다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 네. 자 마지막 소식이네요 벌써. 마지막 소식은 또 좀 유용한 소식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네네. 성지영 기자, 김민우 아나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뭐 할인형 되는 거, 적립형 되는 거 어떤 종류로 얼마나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원래 마일리지 되는 카드를 썼는데 사실은 다 해지했어요. 작년에 다 해지하고. 무기 다 해지 알았어요. 왜냐면- 하시고. 왜냐면 바일리지를 모아도 이제 언제 가나 싶어가지고 아. 그냥 할인되는 걸로 다 바꿨거든요. 사실은 네, 네. 최근에. 네. 김민우 저도 아나운서. 그 할인이 그냥 즉각 뜨니까 제일 뭔가 혜택 받는 것 같고 좋아서 적립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다 할인입니다 저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포인트가 쌓이긴 해도 그걸 또 쓰기가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차차 뭐 할인형 카드로 바꿔 나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기저기에서 쌓인 뭐 신용카드며 체크카드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음. 네. 근데 사실 근데 예전에 쓰던 카드에 어떤 포인트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가 되게 번거롭잖아요. 엄청 번거롭죠. 그 뭐 확인하려면 일단 어플 뭐 깔든지 은행에 문의를 해야 되든지 그 어플 깔아서 또 뭐 공인 인증서 뭐 요즘 없어졌지만 그런 거 인증도 해야 되고 어쨌든 로그인 인증도 해야 되고 뭐 내 아이디가 뭐였지 비밀번호 맞아요. 뭐였지 네. 그때부터 다시 또 본인 인증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맞아요. 그리고 포인트가 얼마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 뭐 사용한 그래요, 맞아. 김에 이거 귀찮아서 안 하게 되고 막 음.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귀찮네요. 네. 네. 진짜 귀찮아요. 근데 사실은 뭐 이 포인트는 또 어떤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뭐 어디는 안 되고 뭐 이런 맞아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제한을 또 소비자들이 일일이 확인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분처럼 카드 포인트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진짜 사실 많을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해봐도 많을 거라서 이게 숫자를 추산을 해보니까 매해 1,000억 이상 포인트가 그냥 소멸된다고 하거든요. 아. 2019년의 경우에는 1,171억 원이나 그냥 없어졌다고 아 그래요? 해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렇게 없어지는 돈 너무 아까우니까 조회해서 찾아가게 해주자라는 취지로 직접 자기 계좌로 현금으로 포인트를 바꿔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는데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여신금융회에서 5일부터 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정보인데 뭐 어플을 깔아야 되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 뭐 어플 사용이 더 편하신 분들은 핸드폰에서 어카운트 인포 또는 여신협회 포인트 통합조회 앱을 다운받으셔도 되고 앱을 다운받는 게 번거롭고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검색창에 카드 포인트라고만 아. 쳐도 최상단에 뜨더라고요. 여신협회 서비스 네네. 사이트가. 조회 보셨어요 혹시 이선영 아나운서? 저는 네 해봤는데 뭐 그렇게 많이 별로 없어요? 없더라고요. 이미 다 쓰셨군요. 네, 그러니까요. 좀 알차게 썼나봐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김민우 아나운서, 성정 아나운서처럼 당장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좀 몰리면서 이 서비스가 당일에는 다운이 되기도 했는데 아,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런 포인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쿠폰이나 이런 것처럼 어디다 써야 된다 그러면 나 사고 싶지도 않은데 뭐 괜히 좀 이걸 써야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서 막 소비도 좀 하게 되고 이러는데 이렇게 현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모든 포인트를 다 이렇게 인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모든 포인트가 되는 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현대카드 M 포인트 같은 경우는 자사의 포인트 몰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처가 특정된 곳이 정해져 있는 포인트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산이 안 되고 이제 그 외에 모든 포인트는 이제 1원이 1포인트가 1원으로 환산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얼른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네. 지금 저희 채팅방에 2,800분 계시거든요. 이분들 그 시스템을 몰려가시면 아마 다운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는 커버 가능하죠. 이미 밀린 포인트 생긴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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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송 끝나고 빨리 이거 검색해봐야 되는데. 많이 쌓아놓으셨나 봐요. 모르겠어요. 저 조회를 안 해봐가지고. 얼마 없다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들어가면 얼마 없어. 저도 한 뭐 4만 얼마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래도 그걸 현금으로 받으니까 뭐 기분은 좋더라고. 용돈 받은 기분이고. 아까 댓글로 어떤 분이 우주님이 저보고 많이 정리하셨다 그랬는데 지난해 뭔가 많이 정리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 보험도 싹 다 조회해가지고 이게 카드 포인트뿐만 아니라 보험도 그렇고 맞아요. 은행 계좌도 다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하도록 다 연결이 이제 되더라고요. 한 번씩 다 조회 보니까 휴명 계좌에서 100원, 200원 남은 것까지 싹 다 인출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것도 하면 꽤 쏠쏠해요. 한 번씩 해보세요. 괜찮더라고요. 네. 우우님께서 포인트 찾아서 술 사 먹겠다고 네 남겨주셨는데 아니 꼭 이선영 아나운서가 나오면 술 얘기가 그러니까 왜 그래? 빠지지가 않고 본인도 그런 준비를 해와요. 꼭 내용에. 아니 뉴스가 그런 게 올라오는데 어떡합니까? 이주님은 59,800원으로 전환 받으셨대요. 오. 괜찮은데요? 네. 많이 받으셨네. 이민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랑 같이 있을 거예요. 혹시 뭐 주변에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좀 한참 전에 끝났거든요. 왜 이렇게 저를 안 놔주시는 거죠? 아닙니다. 네. 아유, 자, 이제 기분 탓이고요. 네, 말씀하셨으니까 보내드릴게요. 유재필 기자랑 싸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네. 그러면 저는 뭐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역대 최장 시간을 확보하신 노재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의자가 이게? 저희가 의자를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네. 높이 조절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지금 탁자도 바꾸고 로고도 바꾸고 의자도 많이 바꾸고 썼어요. 뭔가 많이 썼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개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 그 예산 남으면 다 써야 되거든요. 아니 어떤 분이 어제까지 했던 화려한 자막을 오늘 안 쓰냐고 왜 안 썼냐면 물어보셨는데. 오늘 남다른 뉴스라고 아까 그 지영은 기자가 하는 프로그램 있는데 네, 이희준 아나운서랑 네, 지영은 기자 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 오퍼레이터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오늘 좀 소소하게 네. 내일 다시 또 화려한 자막이 와야죠. 이사님이 질문 주셨는데 두목님 술 몇 잔 마십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소주 한 2병? 와, 근데 그 정도 먹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게 네? 평균인 거죠. 뭐 최대로 먹은 게 2병이 아니고요. 최대로 먹은 거는 뭐 한 6, 7병 와. 먹죠 사실은. 대단하십니다. 근데 아까 뭐 그래서 진짜 한 병밖에 안 먹어요? 저는 진짜 못 먹습니다. 젊은 친구가 왜 그래? 간이 안 좋나? 아니 나이에 따라서 주량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몸에 효소가 없습니다 제가. 간이 생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간. 네? 나는 그 나이 때 한 5병 먹었어요, 한 자리에서. 그렇습니까? 네. 저도 많이 먹고 싶은데 아쉬워요 그게. 폭탄주는 오늘 헤어스타일을 제가 머리 이게 안 발랐어요. 정신 없어갖고 약간 정준하 스타일 아닙니까, 제 머리 스타일이. 김현철님이 2병 마시면 잔다 그러시네요. 네, 아무튼 뭐 술 많이 드시면 안 좋으니까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고 네, 기분 네, 좋을 네. 만큼만. 네. 술은 제가 사실은 소주도 소주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방송사의 나는 땡땡땡이다라는 나는 뭐 자연인들 다루는 그 프로그램 보면은 자연인들이 굉장히 아끼는 술이 하나 있어요. 막걸리인가요 혹시? 노봉방주라고.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 말벌 즙을 통째로 따가지고 이 담금주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 술을 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구해다 먹었어요. 진짜요? 진짜요? 맛이 진짜 어때요? 맛있어요. 그래요? 그 어떠냐면 그게 말벌이 그 나무에 진액 같은 걸로 즙을 지니까 약간 그 위스키 같은 향도 나고 살짝 그 꿀의 어떤 그 달달함도 있고. 네. 말벌이 둥둥 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술에? 떠 있죠. 그쵸. 절로서 먹어야죠. 아무튼 제가 쓸데없는 너무 많이 했는데 많이 하시긴 했어요. 어제 퇴근하실 때 아까 뭐 그 얘기 하시던데 기습 폭설 때문에 뭐 고생 많으셨잖아요. 네네. 저희가 그 영상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네. 보시죠. 네. 어이구 차가 그럼 익었어요. 예.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상인데 지금 버스 미끄러지면서 완전히 멈추질 않아요 지금. 저 안에 사람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람이 있고 어떻게 다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뭡니까? 부산 진정한 용자가 나타나셨네요. 네. ski 타고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와. 스노우보드 탄 분도 뭐 목격이 된 것도 있고. 근데 저 사이트에 사진 올라온 거 봤어요. 저게 스키장이 아니고 지금 도산대로입니다. 도산대로 강남에. 이제 아이고. 올라가시는 모습이죠. 네. 어우, 시민들이 어제 사실은 저런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힘을 모았어요. 오, 이태원인데요. 아이고. 저 상황이 되게 위험한 게 지금 그러니까요. 도로 아래가 지금 그 굉장히 이렇게 낭떠러지 같이 그러고 비어 있어서 있었어요. 떨어졌으면 아마 큰일 날 뻔했을 거예요. 네. 저희가 오늘 제보 영상으로 어제 저녁하고 밤 상황을 오늘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사고도 속출하고 뭐 배달도 어제 배달이 좀 중단됐잖아요. 저녁 때.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배달은 너무 위험하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제 부천에서는 어떤 분이 저렇게 눈이 많이 쌓인 와중에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이렇게 뒤에서 추돌한 아우. 아니, 멀쩡한 정신으로도 운전이 제대로 안 네네네.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면허 취소 수준까지 나왔는데 네네. 왜 그렇게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술 먹고 저런 상황에서 운전하면 운전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술 먹고는 조심해야 어떤 되는데. 상황에서든 운전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운전대를 잡는 것 네. 자체는 범죄예요, 범죄.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침에는 또 지하철 기름역에서 열차 고장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빙판길 때문에 그 대중교통으로 많이 몰리셨는데 그렇죠. 네. 지하철까지 안 가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사실은. 4-50분 동안 아주 교통 체증이 좀 심각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내일은 더 춥대요. 아, 진짜요? 내일은- 오늘도 엄청 추웠네. 오늘이 설악산 얼마였던 줄 알아요? 설악산? 설악산에 오늘 글쎄, 한 20, 30도 됐나요? 체감 온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영하 48도였거든요. 48도 요? 예. 서울이 뭐 내일 아침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부산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진대요. 아, 부산이 부산까지. 사실 그 온도까지 떨어지진 않잖아요, 잘. 아, 제주도도 눈이 많이 네. 왔다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다음 주 중반 정도 돼야 이 추위가 풀린다고 하는데 또 이제 눈도 많이 올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말까지 제주도 산간 지역이 한 50cm 정도 오고 그다음에 서부 지역, 충청도, 전라도 서부 지역에 네. 눈이 많이 온다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여러분들 다 조심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젯밤에 미국에서 좀 황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가지고 4명이 무려 숨졌습니다. 네. 사망자가 또 늘었더라고요. 네. 네. 이게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진 건데 왜냐하면 그 의사당이라는 데가 사실 민주주의 전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상징적인 곳인데 거기에 이제 이 과격한 지지자들이 가가지고 바이든의 당선을 막겠다 이러면서 이제 난동을 부른 거예요, 난동을. 근데 어제 사실은 왜 거기 들어갔느냐? 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확정짓는 회의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걸 막겠다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네. 그러니까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뭐 들어가서 이제 뭐 난리 친 거죠. 그렇죠. 네. CNN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의 임기는 대학살로 끝났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선동하는 듯한 그런 트윗을 날려가지고 또 문제. 그래서 그래요? 트위터에서 막았잖아요. 네, 아예. 트위터에서 네. 막았는데 예. 뭐 그 시위대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위대한 애국자들이다. 뭐 이렇게 뭐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위대한 애국자들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는 멘트를 썼다고 그래요. 자, 신규 확진자 오늘 870명. 네. 그리고 이제 1000명 아래로 이제 사흘 연속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정말 이제- 다행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돼야 뭐 될 것 같은데. 네, 그 많은 정부가 분들이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좀 이 상황이 그렇죠. 계속해서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맞아요. 네.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제 뭐 반발이 많았잖아요. 최근에 특히 뭐 실내 체육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네, 헬스장, 반발이 네. 됐는데 내일부터는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9명 이내로 제한하는 거. 네. 근데 사실은 9명 이내 그 헬스장은 9명 이내로 제한하면은 그분들 뭐 수치가 맞을까요? 저는 안 맞을 것 같아요. 뭐 연령대도 아동이나 청소년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규정을 줬는데 노래방이나 학원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집합금지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17일 이후부터는 운영을 허용하는 방법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검토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확진자 수가 늘지 않고 계속 그렇죠. 감소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김병욱 의원이 오늘 탈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네. 그
무슨 연구소 측에서 이제 성폭행 의혹을 보도했죠. 아, 네. 네.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 뭐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다 뭐 이런 일을 하면서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가방 팔아 아파트라고 제목이 있는데 네. 무슨 얘기죠? 가방으로. 요새 이제 아파트에 그 증여세를 안 내려고 이제 편법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국세청이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유학 갔다 온 어떤 A모 씨가 이제 10억 원짜리 아파트 산 거예요. 왜 이 돈 어디서 났어 물어봤더니 유학 중에 온라인으로 가방 팔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걸 사는 벌었다. 거다. 근데 그 확인해봤더니 아버지 지인들한테 팔았대. 아, 아빠 찬스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인한테 돈을 주고 뭐 산 것처럼 거래 내역을 꾸며가지고 제출을 한 거죠, 사실은. 네. 이런 여러 가지 뭐 꼼수가 있는데 보시면 될 것 꼼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다 밝혀지네요, 네, 그래도. 네,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증여할 돈이라도 있으면 꼼수라도 피우지. 뭐 돈 많으세요 혹시? 그래도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이거 좀 황당한 뉴스인데 네네. 금은방 털이범을 잡고 보니까 경찰이었다. 그러니까요. 아니, 도둑이 되게 경찰이에요. 황당해요. 네. 광주광역시에서 지난달에 2,500만 원짜리 2,500만 원어치의 금은 뭐 털린 거예요, 물건이. 그렇죠. 근데 물건 털렸더라고요. 진짜 전문가처럼 1분 안에 다 털어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경찰인데 이 경찰이 주도 면밀하게 막 자기 차 번호판도 가리고 뭐 CCTV 없는데 막 근데 결국 잡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잡혔냐면 사실은 이게 되게 제가 뭐 멍청하다고 죄송하지만 그분한테 이 경찰들이 공조 수사를 하는 게 되게 사실 잘 돼 있어요 원래. 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분이 도망가면서 막 딴 데 가가지고 이제 못 따라오게 하려고 했는데 광역수사대가 이제 그 CCTV를 다 확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특정한 거지. 특정을 했는데 그래서 검거를 됐는데 빚이 수억 원 있어가지고 이제 뭐 했다고 그래요. 아, 빚 때문에. 네. 그 경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인데 제가 보기에 경찰의 수사력이 이 정도까지 좋다는 걸 본인이 몰랐나? 알았을 것 같은데. 알았을 것 같은데 예. 생활을 헛하신 건지 아니면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얕잡아 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신치님이 네. 요즘 경찰들 왜 그러지라고 한마디 남겨주셨어요. 아이고, 네. 그러네요. 아무튼 뭐 오늘 다 전해드렸고 네. 내일은 아마 자막을 조금 더 이쁜 자막으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신청곡도 잘 받았으니까 내일 네. 신청곡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